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계속되면서 증시 조정 이어졌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했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게 이 반대 매매입니다. 지금 이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들 주가 하락에 이제 담보 비율을 못 채워서 강제로 매도를 당하는 반대 매매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고 해서 당국이 얼마 전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이 반대 매매 추이는 신용 잔고 비율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 잔고액이 줄었다는 것은 신용 거래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돈을 갚았던지 혹은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를 당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6월 신용 잔고액은 17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조 원대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2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6월에 17조 원대로 떨어진 뒤로 그다음부터 7월 달 내내 17조 원대를 유지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치가 있었던 7월 4일부터 이 금액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증시가 출렁이는 와중에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반대매매 방어선 역할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다행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또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배 기자가 이제 환율 문제 지적을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환율 연고점 경신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환율이 장중에 1,316.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로화와 똑같아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108.36인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선호가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이 점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렸고 또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도시 재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이번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1,300원 위로는 우리가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전망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른다고 합니까? 결국에 열쇠는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또 경기 둔화가 찾아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할 때가 바로 환율이 떨어질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를 이제 9월에 있는 연준의 FOMC 전후로 시각을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일 나올 미국 6월 CPI 수치가 올해 물가 최고점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은 이 9월 FOMC 이후가 이제 그 전후로 환율이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3분기에 1,290원 그리고 4분기에는 1,245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이제 침체의 강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곳들은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네. 상단을 1,350원에서 1,37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환율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빅스텝 이후 한 달이 매우 불안하다고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장 7월 말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75%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이 금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최근 주식과 채권을 팔면서 물 빠지듯이 나간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선반영한 탓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다음 달 말에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8월 25일에요. 하지만 그 전에 약 한 달까지는 금리 역전 기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계속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확률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한 달여의 시간차를 두고 하느니 연준의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미 금리 역전 영향 크지 않다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하던데 이미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비중 13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이 아니고 사실 같기만 해도 우리보단 미국이 더 선호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겠죠. 환율 문제 심각해지니까 오늘 당국도 카드를 거론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꼬박 일주일 남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이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네. 19일에 이 옐런 장관이 오는데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종료됐죠.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환율 안정에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통화 스와프가 꼭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심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예. 어떤 전체적인 체질 면에서 개선이 안 된다면 어렵다는 건데요. 2008년에 지금 표를 가져왔는데 2008년 10월 3일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서 실제로 환율이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다시 폭락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위로 솟구치면서 이제 끝나버렸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이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지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통화 스와프를 하면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득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 역시 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미국의 상시 스와프를 가진 나라들은 주로 이 전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곳들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당국과 또 통화 당국이 별도의 외환 안정책을 꺼내들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